자, 지금부터는 다이오드의 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로 학습을 해볼 건데요. 렉티파이어, 하프 웨이브 렉티파이어와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리미팅 서킷, 그 후에 클램핑 서킷, 그 다음으로는 레귤레이터, 볼테이지 더블러까지 학습을 하고 마지막에 볼테이지 시프터 정도까지만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스위치는 이미 뭐 아이디얼 다이오드 할 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복잡하게 파고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서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 그냥 스위치로 활용될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널리 활용되는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 즉 반파 정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파 정류기는 사인파가 들어갔을 때 포지티브 사이클 또는 네거티브 사이클 둘 중에 하나를 통과시키지 않는 회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림이 2가지가 나타나 있죠. 뭐 앞에서 지난주에 했던 거를 바탕으로 하면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V인이 여기 지금 콘스턴트 볼테이지 모델을 사용했을 때 V인이 0V일 때 여기에 0V가 가야죠. 그러면 다이오드는 어떻게 돼요? 오프 상태가 되겠죠. 오프 상태가 되면 여기에 끊어진 것처럼 됩니다. 그러면 Vout이 어떻게 되나요? 0이 되죠. 그 이유는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Vout 단에 전원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V가 유지가 되고요. 그러다가 Vin이 VD ON 전압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이 다이오드가 ON이 돼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러면 Vin 전압이 Vout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VD ON 전압 이상에서 아웃풋 단에 인풋 시그널이 그대로 나오죠. 대신 VD ON만큼 뺀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VD ON보다 낮은 전압이 이쪽 Vin에 가해진다. 그러면 다이오드는 다시 꺼지겠죠. 꺼지면 오픈 상태가 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아웃풋 단이 0이 됩니다. 그러면 네거티브 사이클에서는 계속 오픈이기 때문에 이렇게 0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VD ON에 해당하는 전압이 걸리게 되면 다시 다이오드가 이렇게 쇼트가 돼서 켜지고 VD ON만큼 뺀 값이 이렇게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지티브 사이클 시그널을 정류 아니죠. 통과시키는 렉티파이어 정류기가 되겠고요. 반대로 다이오드 방향을 바꿔줬을 때 Vin이 자 네거티브 사이클이죠. 네거티브를 가해주면 원래는 켜져야 되지만 VD 그러니까 아이디얼 모델일 때는 켜져야 되지만 지금 콘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쭉 꺼진 상태이다가 VD ON에 해당하는 전류가 이쪽에 가해진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VD ON이죠. 그러면 다이오드가 켜지겠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고 V 아웃풋 단에 V 인풋에 전압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대신 여기 볼테이지 전압원이 이렇게 나오니까 V 인에서 VD ON을 빼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약간 크기가 작은 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다시 VD 마이너스 VD ON 전압보다 큰 값을 가지면 다이오드가 오프가 돼서 끊어진 상태가 돼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 Vout은 0이 됩니다. 이렇게 오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0V로 이렇게 쭉 나오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반파 정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아웃풋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보면 0V를 기준으로 통과시키고 통과 못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특정 전압에 콘스탄트한 아웃풋을 내려면 어떻게 될까? 자, 앞에서 말했던 일정 전압을 유지하는 회로는
반파 정유 회로에서 정유 회로에서 저항 대신에 캐패시터를 대신 넣어주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렉티파이어 회로를 다이오드 캐패시터 서킷이라고 하는데, 이 서킷이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콘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저기 인풋이 0에서 시작을 하죠. 0V가 여기 가해지고 이쪽에는 0V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된 상태가 됩니다. 다이오드가 켜지지 않아서 오픈된 상태가 되고, 당연히 아웃풋 전압은 0V가 계속 출력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인풋 단자가 VD ON이 되는 시점이 나타나면 이 다이오드가 켜지죠. 그러면 컨스탄트 볼테이지 소스가 VD ON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Vin이 VD ON 이상이 되면 Vin 마이너스 VD ON이 아웃풋 단자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빠진 전압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결국 VP가 됐을 때, 맥시멈 VP가 됐을 때 Voutput은 가장 큰 전압을 가지고 이 전압은 VP-VD ON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풋 전압이 VP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다이오드는 어떻게 되나요? 다이오드는 꺼져서 오픈이 되죠. 그렇죠. 오픈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여기 VD ON 이상의 전압이 걸려야 ON이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픈이 되고, 결국 이 V 아웃풋 전압은 계속 아까 충전된 VP-VD ON을 유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커런트, 즉 차지, 충전된 캐패시터에 충전된 차지가 다른 데로 빠져나갈 루트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인풋 전압이 VP-VD ON, 그리고 아웃풋 전압은 VP-VD ON이 T2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다이오드 사이즈에 0V가 걸리고 이것도 여전히 오프 상태가 돼서 이 전압이 계속 C1에 충전된 이 VP-VD ON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유지가 되죠. 상관없이. 그리고 계속 여기서 다이오드는 어떻게 되나요? 오프 상태가 되죠. 오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이 T3에서 가장 큰 리버스 볼테이지가 다이오드에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증가를 합니다. 계속 증가를 하다가 T4가 되면 다이오드가 이제 켜질랑 말랑 하겠죠. 대신 이제 전압차가 0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T5가 갔을 때 다시 다이오드가 ON이 돼서 컨스탄트 볼테이지가 가해지죠. 근데 이때 여전히 Vin이랑 마이너스 VD ON이 아웃풋 단자에 나오기 때문에 계속 아웃풋 전압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이오드 캐패시터 서킷을 활용하면 이렇게 일정한 전압이 출력으로 나오는 회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이디얼 다이오드인 경우를 살펴보죠. 아이디얼 다이오드는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0V, VD ON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0V부터 바로 켜지죠. 켜지면 이게 쇼트가 돼버리고 Vin이 아웃풋 단에 그대로 출력이 되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쭉 출력이 되다가 T1이 됐다. T1이 되면 맥시멈 값을 가지죠. 맥시멈 VP, 여기에 VP가 되고, 여기 지금 충전이 돼 있는 거죠. 커런트가 계속 공급이 돼서 여기 차지가 충전이 돼버렸고, 이 상태에서 이쪽 인풋 단에 전압이 이 아웃풋 단자의 전압보다 낮아지면 다이오드는 오픈이 됩니다. 오픈이 되면 이 C1에 저장된 VP는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커런트 패스가 없어서 오픈되어 있죠. 이 다이오드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다이오드가 회로가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커런트가 1로 빠져나갈 수가 없죠. 1로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로도 빠져나갈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V 아웃풋이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다가
인풋이 다시 V 아웃풋과 만났을 때 다이오드가 켜지죠. 켜지지만 결국 VP가 그대로 V 아웃으로 나오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B에 지금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전압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건 어떻게 되냐. 자, 살펴보면, 자, 처음에 V인이 0에서 시작하죠. 0에서 시작하다가 점점 증가를 하죠. 이렇게 증가를 하고 T1까지 이렇게 쭉 증가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0이죠. 0인 이유가 뭘까요? 쇼트가 됐기 때문입니다. 쇼트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이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T1을 기준으로 해서 V 인풋 전압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V 아웃 마이너스 요 V 인이 걸리겠죠. 계속.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이오드가 오픈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맥시멈이 2분의 마이너스 2VP가 되죠. 그리고 이 기울기를 보시면 기울기가 아니고 이 경향성이 입력과 유사한 사이클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대 마이너스 2VP까지 가는 거고 VD1은 Vin 마이너스 Vout을 보인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오드 캐패시터에서 로드 레지스터 저항이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왜냐면 우리가 회로를 구성할 때 아까 말한 요 회로 다이오드 캐패시터 회로가 어떤 로드에 붙었을 때 로드는 무조건 저항을 가지죠. 그래서 그 저항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이게 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항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이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회로 분석을 한번 해보죠. 해보면 자, 여기선 다시 또 아이디얼 다이오드 모델이 아닌 콘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V 인풋이 0에서 VD ON이 될 때까지는 0V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VD ON 이상이 되면 이렇게 쭉 전압이 올라가죠. 그리고 맥시멈이 VP-VD ON이 됩니다. 이거는 저항이 없을 때랑 똑같죠. 근데 저항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저항이 생기면 자, 여기서 입력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낮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이오드가 오픈이 돼서 회로가 끊기죠. 이해하셨나요? 오픈이 돼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끊깁니다. 이렇게 끊긴 상태에서 이전에는 전류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여기 오픈이 됐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쓰는 로드 단,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기기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저항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아웃풋 단자의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이제 캐패시터에 충전된 전하가 빠져나가서 디스차지 됐다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전압 떨어지는 현상을 리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V 아웃풋이랑 V 인풋이 같아지면 T2에서 같아지면 다이오드는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꺼진 상태죠. 그래서 좀 지나고 나서도 계속 꺼진 상태입니다. 그거는 콘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T3 다이오드가 켜지는 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V 인풋이 V 아웃풋보다 VD온만큼 더 클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다이오드가 이렇게 쇼트가 되고 콘스탄트 볼테이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빠져나갔던 게 다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전압값은 계속 일정한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값은 VP-VD1이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요 VP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로가 오프가 되고 다시 디스차지가 돼서 볼테이지가 쭉 떨어지죠. 캐패시터에 충전된 볼테이지가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실제 회로에서.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일정한 전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캐패시터 밸류가 변함에 따라서 아까 떨어지는 리플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캐패시터 값이 크면 클수록 이 리플 값은 작아집니다. 반면에 이 캐패시터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리플 값은 커지고요. 만약에 이 캐패시터가 엄청나게 작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처럼 동작을 합니다. 약간 테일이 존재하게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캐패시터 값이 크면 클수록 여기에 저장된 전압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 저항은 일정하니까 전류가 빠져나오는 양은 일정할 텐데 이 캡사 값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전류가 나가는 양은 일정하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작죠. 하지만 이 캡 값이 작아지면 충전된 전압이 상대적으로 작죠. 전하량이 작다는 겁니다. 전하량이 작으니까 더 빨리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패시터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리플 값이 점점 커진다는 걸 기억하면 되고 뒤에 이어지는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회로 이론 시간에 RC 딜레이 타임을 배우셨나요? 배웠을 것 같은데 RC 딜레이 타임이 뭔지는 아시죠? 뒤에 회로에 분석할 때 나오겠지만 어떤 기준 전압이던 뭐 전류던 전압이라고 하죠. 전압을 했을 때 R과 C가 들어간 회로에서 마이너스 RC분의 T로 이렇게 쭉 감소한다는 이소나이저를 감소한다는 이론 배우셨죠? 이건 RC 딜레이 타임이라고 하고 C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타임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 오래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시간이 짧아져서 빨리 빠져나가는 거고요. 정말 아시는 거 맞나요? 뭐 아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RC 익스포넨셜에서 RC는 초기 값의 60%가 되는 그러니까 충전된 양이 60%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캐패시터의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어차피 V 아웃풋 맥시멈 값은 결정이 되겠죠. 그 이유는 VP-VD on이니까요. 근데 여기에 캐패시터 값이 크면 전하량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Q는 CV니까 이 캡 값이 크면 클수록 전압이 일정한데 전하량은 많죠. 그래서 이 빠져나가는 게 계속 일정하니까 빠져나가더라도 전압에 떨어지는 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요 캡 값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 저장된 전하량이 작기 때문에 빠져나가면 떨어지는 정도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아까 말한 RC 관련된 수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자, 그러면 앞서 살펴본 결과에서 리플의 피크 투 피크 앰플리튜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피크 투 피크 앰플리튜드에서 아웃풋 전압, 시간에 따른 아웃풋 전압은 VP-VD요. 요건 상수죠. 요 맥시멈 값. 이걸 나타내고 익스포넨셜 RL C1분의 마이너스 T로 수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1에서 T3까지
이 값이 감소를 쭉 하죠. 근데 여기 제가 0이라고 표시했는데 이거 그냥 간략화하기 위해서 T1을 0인 지점으로 가정을 하고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이때 T3-T1보다 T3-T1의 요 주기죠. 여기 T3, 그러니까 리플, 전압이 떨어지는 주기입니다. T3부터 T1보다 RLC1이라는 RC 딜레이 타임, 뭐 이 RC 타임이 훨씬 클 때 수식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는 1 마이너스 x로 표현이 된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생각을 했을 때 이 x가 1보다 훨씬 작아지겠죠. 그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1 마이너스 x로 표현이 돼서 수식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사치로요. 그리고 나서 이걸 풀어서 쓰면 VP-VD on 마이너스 RL분의 VP-VD on C1분의 T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거는 전류가 되겠죠. R분의 V니까요.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V 아웃풋 변화량이 커지려면 여기 RL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전류량이 크거나 C1이 작으면 커지겠죠. 그럼 앞에 우리가 봤던 거랑 경향이 일치하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T에 대한 요 텀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기울기를 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 볼테이지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요 사이의 전압은 RL분의 VP, VD on C1분의 T3, T1입니다. T3, T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죠. 이 감소한 시간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T3, T4의 시간은 자, 다시 얘기를 하자면 T4에서 T1까지의 시간을 Tin이라고 하죠. 입력 주기 요거라고 가정을 하고 T3에서 T4를 델타 T라고 합시다. 그러면 T3-T1은 Tin- 델타 T인데 Tin에 비해서 이 델타 T가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요 Tin을 이렇게 넣어주죠. 그러면 리플 볼테이지는 RL분의 VP-VD on 곱하기 C1분의 Tin이고 이 Tin인 주기를 프리퀀시로 나타주면 프리퀀시는 주기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리플 볼테이지가 만약에 10의 5에서 여기 나와있죠. 5에서 아웃풋 전압의 5에서 10%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이 회로에 큰 문제를 안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R과 C를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오드 캐패시터 회로에서 아까 암 슬라이드에서 리플 전압이 5에서 10%를 넘어가지 않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RL과 C1 값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RL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C1을 많이 조절을 할 텐데 그 외에도 이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아이디얼한 경우에 지금 요거는 지금 리플이 있어서 이렇게 쭉 떨어지지만 아이디얼한 경우에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이 VP까지는 안 가고요. 어쨌든 이렇게 직선으로 갔을 때 최대 리버스 전압이 EVP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로에서 캐패시터가 항복 전압이 EVP보다는 커야겠죠.
커야지 회로가 브레이크다운이 안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맥시멈 커런트입니다. 포워드 바이어스 됐을 때 흐르는 전류가 이 다이오드를 파괴하지 않을 정도로 다이오드가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피크 전류를 계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 다이오드 전류를 구해봅시다. 구해보면 여기에 지금 표시해 놓은 게 순방향 바이어스의 다이오드 전류고요. 이 다이오드 전류는 각각 이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와 레지스터에 흐르는 전류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때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C1 곱하기 DT분의 dVout입니다. 이게 전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걸리는 거는 Vout, 즉 VP-VD온이 분자로 들어가고 분모에 RL이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바탕으로 시간이 T1일 때 지금 여기 DT분의 dVout이 있는데 dVout은 아까 앞에서 구한 식이 있죠. VP-VD on exponential RL C1분의 마이너스 T였나요? 그 식이죠. 그 식을 여기에 넣어서 미분을 해주면 되죠. 그러고 나서 맥시멈 전류가 언제 흐르냐? 바로 T1일 때입니다. T1. T1일 때는 언제가 되나요? 여기 리플 전압이 최저점인 포인트가 T1이 되죠. 그 이유는 이 상태에서 Vout의 변화량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로드에 걸리는 전류는 지금 일정하죠. VP-VD온이라고 일정한데 결국은 요 캐패시터 성분이 최대가 될 때 이 순방향 다이오드 전류가 최대가 되는데 이 T1 포인트에서 아웃풋 전압 변화량이 가장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전류가 가장 큰 포워드 다이오드 커런트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생각해서 책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수식을 쭉 유도를 해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너무 많으니까 복잡해서 생략을 했고 이걸 쭉 따라서 유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RL분의 VP 곱하기 RLC1 W인 루트 VP분의 2VR 플러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런트를 잘 조절을 해야지 다이오드에 영향을 안 끼치면서 이 회로가 잘 동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리플 볼테이지라든지 RL이라든지 C1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회로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